사람이 죽는 것은 딱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죽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병은 뭘로 죽느냐면 하나는 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 암하고 간만 요 두 가지만 잘 정리를 하면 120살까지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죽는 것은 전부 암하고 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병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고 이런 것은 다 별개로 하고, 암은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암은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럼 암은 뭐에 의해서 걸리느냐면 암물질인 자성물질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지만 제가 강의하는 것은 너무 의학은 너무 간단해서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성물질이라는 게 뭐냐? 자성물질이라는 것이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질, 이것이 생겨서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질,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냐?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 분해가 돼서 생깁니다. 자성물질이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요? 호르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아주 많은 호르몬,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도 있고, 간에서 만들어낸 호르몬,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 뇌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등 수없이 많은 호르몬들이 있는데, 호르몬이 분해가 될 때 뭐가 나오느냐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나와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라는 것은 뭐냐? 활동성이 아주 강한 산소 이온을 말하는 건데, 활동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물질과 결합을 아주 잘하는 산소 원자를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이 활성산소가 혈액 속에 있는 철과 결합을 하면 FeO가 되는데, 이게 암을 일으키는 시초가 되는 씨앗입니다. 요것이 혈액 속에 또 뭐가 있느냐면 제2, 제3산화철이 있습니다. 제3산화철. 얘하고 결합을 하면 제4산화철이 되는데, 얘가 보통 철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은 자석의 성질이 있어요. 자성이 뭐냐면 자석의 성질. 그런데 산화철하고 제4산화철, 이거 자철광 분자식하고 똑같아요. 자석을 만들어내는 철광석. 자철광 분자식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얘는 자석의 성질이 아주 강해서 우리가 자성물질이라고 하는데, 왜 얘들이 병을 일으키느냐? 우리는 몸을 뭘로 움직이느냐면 전기로 움직여요. 우리 몸이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 시스템이 뭐냐면 전기를 딱 꽂으면 작동하는 것들이 전자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 전부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로 움직이는 건데, 전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세포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중에 전기가 발생이 돼요. 자동차가 기름을 떼는 중에
휘발유를 집어넣고 기름을 떼는 중에 엔진을 돌리면서 그것으로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그때 발생된 전기를 축전기에 축전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처럼 자동차가 우리 사람을 흉내내서 만든 로봇이에요.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포들이 먹이 활동을 할 때 전기가 미세한 전기가 발생이 되면 그 전기를 어디에다 축전을 시키느냐면 뇌에다 축전시켜요. 뇌가 축전지예요. 뇌에서 신경의 전류를 흘려줘서 신경이 전선이에요. 신경의 전류를 흘려줘서 그 전기로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신경이 조금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미줄보다도 훨씬 더 조밀하게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전선이에요. 그런데 전선인데 그 자석이 있으면 이런 자석의 성질이 있는 자석이 있으면 전선의 전자 시스템에 교란을 일으키겠죠. 자석이 있으면 교란을 일으키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옆에다가 자석을 갖다 놓으면 전류이 흐르는 전선에 전류가 불규칙하게 흐른다거나 혹은 어떤 데는 끊긴다거나 어떤 데는 합선이 된다거나 이래가지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니까 우리 몸에 전부 우리 몸은 전기로 움직이는 건데 전자 시스템에 교란을 일으켜서 우리 오장육부 신체 전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석물질이 있으면 무지하게 피곤해요. 조금 피곤한 게 아니라 만성 피로에 걸리게 돼요. 만성 피로.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간이 많이 나쁜 사람들. 여러분, 만성 피로는 왜 생겨요? 만성 피로는 왜 생기냐고. 전번 시간에 내가 강의를 했는데, 피로한 게 뭐예요? 피곤하다는 것이? 그렇지. 아이고. 역시 근창이가 공부를 잘한 이유가 있어. 제일 잘해, 이해를.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피곤한 거예요. 신장이 나쁜 사람도, 몸이 잘 붓는 사람도 피곤해요. 신장이 나쁜 사람은 혈액 속에 요산이 많아서, 요산이라는 게 기체로 존재도 한다고 그래서 찌린내 나는 거, 오줌 싸면 찌린내 나는 거, 기체로 산소가 들어가야 될 혈액 속에 요산이 미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작아지니까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피곤한 거예요. 혈액 속에 산소가 많아야 우리 세포들이 먹이 활동이 활발해져서 피곤하지 않은데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피곤한데 이 자석물질이 있으면 세포들이 먹이 활동을 장기에 있는 세포라든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먹이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독소도 잘 못 걸러낼 것이고 그래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장기가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심장이 뭐예요? 자동차 엔진인데 심장도 잘 작동을 못하고 간도 작동을 잘 못하고 신장도 이자, 창자, 방광, 뇌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을 잘 못해서 만성 피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석 물질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질환이 발생이 되느냐면 자석 물질이 있으면 난치병, 우리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 난치병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불치병, 희귀병. 이거 전부 못 고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암. 병원에서 암을 수술해서 고쳤다, 항생제로 고쳤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암은 걸리면 틀림없이 5년 이내에 죽어요. 암을 병원에서 고쳤다라는 얘기는 암이 아닌 것을 암으로 진단하고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암은 못 고쳐요. 우리 교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암을 수술을 하고 우리 교실에서 홍파고로 나머지 자성물질을 없애줘서 재수가 좋게 고쳐질 수도 있는데 확률이 무지하게 작아요. 암은 못 고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하는 게 너무 쉬워요. 암에 걸릴 수 있는 예비 암 환자가 성인의 몇 퍼센트가 있다고요? 40%. 길거리에 다니는 성인의 40%는 이 자성물질이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 거예요. 한의원에 가면 90%. 한의원 다니는 사람의 90%는 자성물질이 있어요. 종합병원에 가는 사람들 80% 자성물질이 있어요. 한의원에 왜 간다고 그랬어요? 병 고치러 가나요? 한의원에 가서 병 고쳐요? 못 고쳐요? 일반 동네 병원에서 혹은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하다가 안 나으니까 할 수 없이 한의원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자성물질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오신 분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우리 교실에 오신 건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 이런 암 같은 것들이 병명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무슨 병? 무슨 성이 붙은 거. 이건 고칠 수 있는 건데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무슨 성이 붙은 말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신경성, 만성, 퇴행성. 또 뭐가 있어? 신경성, 만성, 퇴행성. 내가 하도 맨날 하는데도 잊어버려요. 에? 신경성, 만성, 퇴행성.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성자가 붙은 병명이. 그 다음에는 외국어로 대한 말, 외국어. 루마티스, 알러지, 그 다음에 파킨슨, 이렇게 외국어로 병명이 돼 있는 거. 아이고, 이름 또 잊어버렸어. 외국어로 병명이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 말. 무슨 증후군.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병이 고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서는 대부분 다 고칠 수 있어요. 한도가 넘었으면 이런 것들은 이 자성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아까 선교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납병이 한센시병, 문둥병이 이 자성물질에 의해서 생긴 것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전염병이 아닌 거예요. 지구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틀림없이 자성물질에 의한 질환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제가 한 3년 좀 되나 2년인가 3년 코로나 발생하는 시점에 소록도에 찾아갔어요.
가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역시 자성물질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엘로드로 측정을 합니다. 자성물질은 어디에 생기느냐면 오른쪽 머리, 오른쪽 어깨, 갑상선, 왼쪽 아래, 왼쪽 다리 끝까지. 이게 자성물질이 돌아다니는 코스예요. 그래서 한센씨 납병은 소록도에 갔더니 이걸로 감지를 했는데 두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 그랬더니 전부 소음인에다가 자성물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창희 친구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나환자들 사진을 잔뜩 보내줬어요. 우리는 사진으로도 진단을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사진, 처칠도 지금 처칠 사진이 있으니까 처칠 사진 가지고 그 사람 체질, 비형을 다 진단을 해요. 이거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환자 수십 명을 조사를 했더니 전부 자성물질이 있더라. 그래서 납병은 루마티스하고 똑같은 것이다. 루마티스 사촌이다. 이런 얘기예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루마티스는 통증이 무지무지하게 심합니다. 루마티스는 납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절대 전염이 되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납병은 뭐에 의해서? 그럼 이게 아까 호르몬 분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호르몬 분해가 뭐에 의해서 호르몬 분해가 되느냐면 70% 이상은 호르몬 분해가 70% 이상은 수맥파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 수맥파가요, 뭐냐면 방사선이에요. 자연 방사선. 이 자연 방사선에 의해서 생기는 이게 한 70% 되고, 그 다음에 강한 스트레스 세 개만 들어보면, 하나는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자식이 죽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세 번째가 부도나는 거. 부도난 사람들 암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화학물질. 벤젠, 톨루엔 같은 경우. 페인트, 신나 있죠? 페인트 공들도 암에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 요새 우리나라에 자성물질이 많이 생긴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곡물이 전부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옥수수, 콩, 이거 전부 우리가 유전자 변형식품을 수입해 와서 그것으로 기름도 짜고 그래요.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유전자 변형식품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적이 돼야 되는데 왜 지적이 되면 산업 전체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아까 수맥파 요 얘기 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는 시골 집에 흉가라고 있었죠. 흉가 들어보셨죠? 그 집에만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거나 병드는 집을 흉가라고 있는데 시골마다 있는데 흉가는 대부분 다 외딴 집에 있었어요. 동네 한가운데 흉가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을은 말이죠. 전통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곳에서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살기 좋은 곳에 마을을 형성을 해요. 근데 어떤 외지인이 가난한 사람이 저쪽 동네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오려면 가난한 사람이니까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엔 텃세가 심해서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외딴지 엉뚱한 데다가 집을 지면, 그냥 적당한 데 집을 지으면, 여기는 이런 데는 이런 것이 흉가가 되기가 쉬운데 수맥이 흘러서 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땅만 있으면 집을 짓기 때문에 흉가가, 수맥파가 있는 곳을 흉가라고 하는데, 흉가가 50%는 돼요. 50%는 흉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일반 길에 걸어 다니는 성인들 중에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이 40%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틀림없이 암으로 죽은 사람, 병명 모르고 죽은 사람, 암으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죽었다,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만큼 암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집에는 흉가들이 드물었었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된 곳은 수백 년간 그 사람들이 살아오던 데는 살만 하니까 거기서 집 짓고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죽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모르게, 사람들도 모르게 자연히 그 지역을 떠나서 집을 짓게 돼 있습니다. 당대에는 몰라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다가 보면은 사람이 사는 마을은 결국에는 살만한 곳, 안전한 곳에서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 옛날 마을에 가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 친구 중에 엊그제도 또 중학교 동창이 한 명 사망을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고등학교 동기, 아주 이 친구는 참 특이한, 초등학교 교사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까지 한 친구인데, 충북 영동에 가서 논을 메꾸고 가서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거기 가서 죽었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 보고 측정을 해봤더니, 저도 거기 그 집에 우리 같이 가서 자보도 왔는데, 그게 보니까 흉가였어. 집을 잘못 져서 죽어서 죽었어. 또 최근에 죽은 친구는 간이 결국에는 병원에서는 폐암이라고 했는데, 제가 진단해 보니까 간이 나빠서 죽은 친구인데, 시골에 가서 논을 메꿔 가지고 또 그 친구도 거기다 집 짓고 그리고 가서 죽은 거예요. 집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집을, 개인 단독주택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경우는 제가 아는 사람이 청담동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계속 설사를 하고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무지하게 부산데. 그래서 새집 증후군인 줄 알고 다른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한번 가봤더니 무지무지한 흉가예요. 아파트는 새로 져서 무지무지하게 비싼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좋으냐면, 음식 쓰레기를 요새 보통 아파트가 밖에 1층으로 내려가서 밖에 가서 버리죠. 거기는 같은 층에서 문 열고 나오면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열고 딱 넣으면 음식 쓰레기를,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소개는 멋있는데 아파트 그 동 전체가, 그 동네 아파트 몇 동이 있는데 전부 흉가예요. 흉가에서 살아서 자성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많이 알려져야 될 텐데, 아파트가 흉가라고 하는 거, 아파트가 흉가라고 하는 이런 거 생기면 아파트 값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파트 짓지도 못하고,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가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가 안 퍼져나가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광명시에서 아파트 24동이 있는 아주 큰 단지에서 살았는데 보니까 15층이에요. 어느 동마다 15층에서 자유낙하 한 사람들이 없는 동이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 다 있어요, 아파트에. 근데 소문이 절대 퍼져나가지 않아. 아파트에서 자살했다고 그러면 아파트 앞팔리기 때문에 사람들 기가 막히게 일치 단결하여 소문을 절대 내지 않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아파트 한 동에 15층 4세대 살면 우리는 4세대인데 보통 8세대면 120세대 정도 살잖아요. 8개 한 층에 8세대 15층이면 120세대 정도 살면은요. 그 중에 자살하는 사람 틀림없이 한 명 이상 있어요. 잘 퍼져나가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수맥이 있으면은요. 수맥이 있으면 암 걸린 사람이 내가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15층까지 있는데 내가 요 몇 층에 사는데 여기에 암 환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 15층 이내 틀림없이 다른 암 환자가 또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100%. 왜요? 이 수맥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저도 강의가 좀 잘 안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